자,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블록 토크멘터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라고 와. 깨방정을 떨려고 했는데요. 오늘은 뭔가 좀 분위기를 엄숙하게 가져가야 될 것 같은 블록 토크멘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어떤 건가요? 진지한 주제를 가져서 분위기를 조금 무겁게 깔아봤습니다. 약간은 웃음기를 빼고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무거운 주제거든요. 바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이렇게 진지하게 깔아주시니까 저도 방송의 평소 모습과는 다르게 한번 무겁게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규제. 자, 좀 뭔가 비장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럼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암호화폐 규제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자면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라는 것이 있어요. FATF라는 기구인데요. 6월 21일, 2019년 6월 21일 날 그 암호화폐 업체에도 금융권에 준하는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권고안을 확정했다는 거죠. 이제 권고안에 아직은 이제 권고안이라는 건데 1,000달러 이상의 거래 정보에 대해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반드시 수집해야 된다는 내용인 것이죠. 네,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권고안 1,0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하는 이들의 정보를 모두 수집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FATF 표준으로 채택이 됐다라는 겁니다. 사실 뭐 언뜻 생각을 해보면 이런 표준이 정해졌다라는 거는 앞으로 문제없이 더 원활하게 거래가 진행될 것 같거든요. 아닌가요? 물론 그 원활하게 진행될 수가 있겠지만 암호화폐라는 것이 결국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2009년도 사토시가 만들어서 익명화폐라는 말도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자금 세탁을 위해서 실제로 사용되기도 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폭발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던 건 맞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거래소가 송수신인의 정보를 처음부터 받지 않은 상태에서 네. 갑작스럽게 권고안을 따라서 이제는 그 1,000불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 정보를 달라고 갑작스럽게 하는 것은 굉장히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 모든 정보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업체들이 속출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아, 정말 산 넘어 산이네요. 뭔가 하나의 한계를 넘었다 싶으면 또 다른 새로운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현재는 그러면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단은 권고안을 받아들이고 이거에 대해서 법제도 안에서 이거를 규제를 하게 되면 사실은 제도권 안에 암호화폐를 들여놓게 되는 거죠. 규제안이 있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규제법을 마련한다는 것은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재장치 마련을 하기 위해서 입법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고 말해야겠죠. 네, 아직은 암호화폐 생태계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이니만큼 그 첫 단계인 입법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일련의 대책들이 좀 제재 장치에 가깝다라는 이야기도 좀 해주셨는데요. 아직은 좀 단정짓기 어려운 시점이죠. 암호화폐 입법, 이를 둘러싼 제재 논란보다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한 전문가님의 의견은 또 어떤지 이 시점에서 한번 들어봐야 될 것도 같습니다. 어떤 생각하고 계세요? FATF의 권고안으로 거래소의 어떤 활동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암호화폐가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생태계로 탈바꿈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단기적으로는 혼란스러울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건전한 암호화폐 생태계를 또 만들기 위한 환경이 좀 갖춰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어느 때보다 현명한 투자의 순간이 필요하겠죠.